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을 보기 위해서 방청권 받으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법원 앞에 몰려들었네요. 네, 단지 이재용이라는 그 거물급 인사의 재판만의 의미뿐만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 한국 사회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매일매일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네,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 쪽 기도발이 더 셀지 기도발 배틀도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저희 기도발이 더 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종교도 없으시면서. 지금 이럴 때는 자꾸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두면 예.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심정이 생기기도 해요. 정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심정이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 선거공판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한테는. 아, 그래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을 전도를 해볼까. 아니, 전복교회인가요? 그거 만드시면 저는 꼭 출석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영민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벌써. 아, 정말요?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으셨기 네. 때문에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네. 예. 농담이었고.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재용이 지금 8조 원대 자산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편적으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8조 원대 자산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저는 이재용에 대해서 책을 쓸 때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테크 고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시작했는데 60억 원을 20년 만에 8조 원으로 불린 사나이죠. 그러니까 20년 누적 수익률이 14만 %입니다. 이러면 전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천재적인 투자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부 다 대국민 한판의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거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995년도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60억 원 8천만 원을 정확하게 증여받습니다. 그리고 16억 원 증여세를 납부하죠. 요게 이재용이 이 나라에 낸 증여세의 전부입니다. 16억 원이요. 이 60억 원 증여받고 증여세 낸 나머지 40몇억 원을 가지고 S1 삼성 계열사 보안 관련 회사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건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건축, 설계 이런 건설에 관한 종합적인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주식을 23억 원, 19억 원 이렇게 40억 원 넘게 두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주식을 누구한테 사냐면 전부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사요. 부자지간의 거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자지간의 거래를 제 가격에 했을 리가 없죠. 전부 다 두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사들여요. 그리고 두 회사 다 비상장 회사였었는데 증시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용이 이 두 회사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사자마자 바로 다음 해 S1이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S1 주식이 진짜 거짓말처럼 상장이 되자마자 작전 걸렸다는 얘기가 그때 나돌았습니다. 아, 예.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석 달 만에 주가가 15배가 올랐어요. 황당한 거죠. 이 작전 걸리듯이 미친 듯이 누군가가 움직인 것 같이 보이는 이 주식을 이재용은 10배 오른 상태에서 전부 다 팝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딱 S1에서 주식 투자로 자기 자산을 10배로 불립니다. 한 20억 투자해서 200억을 남기죠. 두 번째로 찍은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거는 애초에 살 때부터 엄청나게 싸게 샀습니다. 이재용이 이건희한테 받은 가격이 5천 원이었는데 1년 뒤에 상장할 때 상장 가격이 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5천 원짜리가 4만 원이 됐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 말은 4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넘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상장한 직후에 다시 이 회사 주식을 팝니다. 여기서도 10배 넘는 투자 수익률을 올립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서만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국회 재경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새정치국민의 김원길 의원이 변칙증여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신한국당 소속의 재정구 의원도 이재용이 편법 증여를 통해서 448억 원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러면서 국세청장을 추궁을 해요. 이거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런데 국세청장이 이때 국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우 변칙증여로 보인다.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법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세법으로는
과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운동권들이 전부 개척했다면 우리나라 세법은 이재용이 전부 개척했습니다. 이재용이 편법 증여, 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법이 부랴부랴 이제 보완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이때 이재용은 세법의 허술함을 활용을 해서 2년 만에 정확하게 563억 원을 법니다. 수익률이 1300%입니다. 대단한 투자 고수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500억 원대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그 유명한 에버랜드에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는 한때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 당시는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놀이동산이었습니다. 놀이동산. 예. 그런데 이때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 CB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이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BW도 나오는데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것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보고 모르라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재용에게 이걸 7,700원의 주식을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125만 4천 주, 엄청난 양의 주식을 7,700원에 이재용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7,700원이 과연 적절한 가격이냐 아니냐. 비상장 주식이었으니까 거래가 안 됐으니 가격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뭐 정상적인 코스닥, 코스피 이런 곳은 아니지만 바깥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한 경우가 실제로 발견이 돼요. 한솔재지라는 과거에는 삼성 계열사였던 이 한솔재지가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걸 장외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장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장부에 얼마에 팔았는지 기록을 보니 85,000원에서 89,290원 사이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85,000원 이상으로 팔리는 주식을 에버랜드는 이재용한테 단돈 7,700원에 넘겼다는 겁니다. 제일제당도 이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제당은 자기 장부에 이 에버랜드 주식을 얼마짜리로 기록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회계사들이 평가를 해봤더니 23만 4,985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23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주식을 이재용한테는 7,700원에 넘긴 겁니다. 황당하죠? 예, 어떻게 봐도 수십 분의 1의 가격으로 이재용에게 싼 가격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7,700원이라는 엄청나게 후려친 가격으로 무려 에버랜드 지분의 62.5%를 이재용이 싹쓸이를 해가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용이 전부 62.5%를 다 가진 건 아니고 이재용 4남매가 다 나눠 가져요. 이재용은 정확하게 31%, 그리고 나머지 31%를 이서연, 이부진, 그리고 돌아가신 이윤영 씨 3명이 골고루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4남매가 62%를 싹쓸이를 하는데 요것까지만 해도 그냥 아주 나쁜 사기이긴 하지만 그냥 나쁜 사기였던 겁니다. 뭐 정도가 나쁜 정도인데 에버랜드를 이렇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꿀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용이 설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버랜드를 그냥 놀이동산에 놔두지 말고 이제 에버랜드를 보석으로 가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재용 사남매가 그 회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만 해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으시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김용민의 브리핑이 TBS를 인수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MBC를 인수한다 뭐 이런 격인 거예요. 에버랜드는 그냥 놀이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생명은요. 수백만 고객을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 1등 보험회사였고 삼성생명 밑에 주렁주렁 삼성금융회사들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만 먹으면 삼성에 있는 모든 금융그룹들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런데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이 삼성생명을 먹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얼마에 먹느냐? 344만 주를 인수를 하는데요. 300억 원을 지불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삼성생명의 가치가 300억 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게 10몇 년 전 일이라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싸게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인수를 한 거냐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삼성 스스로가 제시를 해요. 이때 300억 원을 지불을 하고
에버랜드가 받은 주식 숫자가 344만 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희가 삼성 자동차를 말아먹고 1999년에 나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겠어요. 이러면서 삼성 자동차가 지고 있는 빚이 한 3조 원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내가 사재로 갚겠어요 하고 사재를 내놓습니다. 이때 사재를 내놓은 돈이 얼마였냐면 2조 8천억 원이다 라고 이건희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현금 2조 8천억 원 내놓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아니 현금은 그렇게 없고 현금 대신에 내가 삼성생명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 요걸 대신 내놓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내놓으실 건데요? 그랬더니 400만 주 내놓을게. 가치가 얼마인데요? 지금 삼성생명은 한 주당 70만 원 정도는 해. 그러니까 내가 400만 주를 내놓는 건 2조 8천억 원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 말은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을 할 때 삼성생명 주식을 한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 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삼킬 때는 한 주당 얼마를 지불했느냐? 꼴랑 9천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살 때는 9천 원인데 사회에 내놓을 때는 70만 원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마술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불과 1년 전에 이재용의 에버랜드가 저걸 9천 원에 샀으면 그 다음에 사회에 환원할 때 70만 원에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2조 8천억 원을 다른 데서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 봤으면요. 1년 전에 9천 원에 넘긴 걸 올해에는 7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내놔요. 이게 적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한국 이 멍청한 사회는 내가 이런 뻔한 짓을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걸 발견을 못할 거야. 이런 심보였는지 이런 황당한 짓을 그냥 태연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참여연대에 의해서 적발이 되죠. 아니 이재용이 먹을 때는 300억 원이고 네가 사회에 환원할 때는 2조 8천억 원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래서 참여연대가 정식으로 정당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쪽 말이 맞냐면 이건희 말이 맞습니다. 그 주식은 한 주당 70만 원짜리가 맞았어요. 계산을 해보면요. 즉 70만 원짜리를 에버랜드가 단돈 9천 원에 먹은 거죠. 그래서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모든 삼성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또 한 축의 이재용이 갖고 있는 재산의 축은 19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씨 이야기를 할 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한번 쭉 길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그냥 주식이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99년 2월에요. 역시 비상장, 주가 증시에 주식이 상장이 안 돼 있던 삼성 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3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합니다. 이거를 주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7,150원이었습니다. 이걸 이재용이 다 받아갑니다. 230억 원어치를요. 그러면 7,150원이 얼마나 싼 가격이었는지를 이번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가 됐을 땐 5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54,000원짜리를 또 단돈 7,150원에 쓸어간 겁니다. 이재용이요. 문제는 이게 8분의 1 가격으로 쓸어간 건데 그동안 이재용이 한 짓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아니에요. 8분의 1 가격으로 쓸어간 건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8분의 1 가격이면 뭐 나쁜 짓 축에도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7,150원에 쓸어간 이 주식을 그냥 판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삼성 SDS는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룹에서 그냥 일감을 몰아주기만 하면 무럭무럭 크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S는 매년 매출의 60% 이상이 삼성 그룹으로부터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7,150억 원에 200억 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은 이재용이 이 회사 주식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삼성그룹은 SDS에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만 해도요. 삼성 SDS가 삼성전자 그리고 그룹 회사한테 올린 매출이 5조 원대였습니다. 매출 70%에 이르는 수치였죠. 그러니까 삼성 SDS라는 회사는 그냥 그룹이 맘만 먹으면 키울 수 있는 회사였고 이재용은 이 회사 주식을 싹쓸이를 해간 겁니다. 이래서 이재용이 얼마의 부자가 됐느냐. 2014년에요. 삼성 SDS가 마침내 증시에 주식을 상장하는데 이때 이제 이재용 보유 지분이 11%였거든요. 네. 삼성 SDS가 증시에 등장하는 순간 주가가 38만 원이었습니다.
7천원에 인수를 한 게 38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무려 400배가 넘는 대박을 이재용이 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의 재산이 요 종목에서만 3조 원 가까이 치솟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이재용에게 일만의 동정의 여지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시지만 이재용은 증여세를 안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조 원 재산 중에 증여세를 4조 원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이재용은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60억 원 빼고 다 사기극으로 얻어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60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16억 원 증여세를 냈잖아요, 이재용이.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이재용 재산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거의 없어서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확실히 나와 있는 기록만 찾아가 보면은요. 이건희 재산이 지금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돈을 물려받아서 낸 상속세가 150억 원밖에 안 됐어요. 150억 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희가 집권을 할 당시에 1987년, 1988년 요때 이건희 재산이 얼마였냐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추산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이건희 재산은 10억 달러,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건희가 뭔 수로 1조 원을 벌었겠습니까?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1조 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는 고작 150억 원을 냈어요. 제대로 냈으면 4천억 원은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희 재산도 불법 탈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 탈법 재산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은 종잣돈, 이재용의 그 60억 원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가 과거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걔네들, 근데 이건희, 이재용 일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아버지는 18조 원대의 자산가, 아들은 8조 원대의 자산가인데 저 재산을 모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말대로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불법을 저질러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한 100년쯤 있다가요. 한국의 역사가 이재용을 어떻게 기록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요? 삼성을 이끌 3대 경영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숨쉬는 것 이외에 모두가 불법이었던 비겁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사악한 부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종필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병철, 정주영 동상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정주영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김종필 같은 자가 버젓이 나타나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이병철, 정주영 동상을 세우고 그분들을 숭배하자 이딴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먼 미래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역사적 팩트를 남기지 못하면 100년 뒤엔 그럴지도 몰라요. 이재용, 한국을 이끈 위대한 경영자, 뭐 이렇게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위인으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재용 이야기를 길게 들으는 이유도 부디 역사에 우리가 올바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별다른 일이 없다면 지금까지 이재용, 이건희, 삼성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 법조계, 특히 검찰을 주물러 왔는지를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궁금한 게요. 이재용 씨가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셨는데 다 환수를 한다. 이럴 경우에. 예, 지금 이재용법이라고 하죠. 불법이익환수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 법을 당연히 극단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이 통과가 돼도요. 이재용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알기로 한 5천억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법으로 확정된 부분만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것들, 특히 제일 중요했었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이재용의 재산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재벌 일가들의 이런 분탕질을 견제를 못 해왔는지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재용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용이 거리에 나앉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냥 뭐 적당한 시기에 뭐 한국에서 더 설 자리가 없으면 해외에 나가서 뭐 3대가 그냥 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단죄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확정된 범죄라도 충분히 단죄해야 우리가 역사에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지도자가 삼성의 오너를 목을 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 말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은 조선일보가 난리가 나겠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죠? 박정희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살시켜버리겠다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예. 박정희가 하면은 애국이고 문재인이 하면은 뭐 이건 완전히 매국이 되는 이런 이중자 때 이런 자들하고 같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에 낮 2시 반에 이재용 1심 판결이 있게 됩니다. 함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